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품성과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이 좋은 사람이 되며 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어볼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지난 시간 플라톤의 국가론으로 처음 만났었는데 어떤가요? 철학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생기셨나요? 철학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서 비롯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치는 고민의 해답을 제시해주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철학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무척 즐거워지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철학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봤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처음부터 너무 확 들어왔나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느끼는 기쁨, 혹은 여행지에서 얻는 자유로움과 편안함,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얻는 충만함.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수단과 방법은 참 다양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 철학자는요, 이 행복의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규범적으로 논의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그의 저작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오늘 함께 읽어볼게요. 윤리학과 행복.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조금은 이질적이고 살짝 어색하게 보이는 조합 아닌가요? 전 시간에서 우리가 다뤘던 국가 기억하시나요? 플라톤이 말했던 철이는 이 조음의 이데아를 적용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인 행복을 상당 부분 억제한 채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왠지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니 이 윤리적인 삶을 살려면 행복을 멀리해야만 할 것 같고, 윤리학을 배우려는 자에게 이 행복이란 거는 좀 사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약간 어색한 이 둘의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어떻게 윤리학에서부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의 제목에 포함된 윤리학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품성에 관한 논의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인 에토스는 습관을 의미하고요. 결국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품성과 습관이죠.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적인 질문은 어떠한 품성과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이 좋은 사람이 되며 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화두는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즉, 과연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인가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유의 관점에서 답을 내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바람직한 삶 혹은 좋은 삶이란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행복이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한마디로 세상 최고 좋은 것입니다. 최고 좋은 것.
이 너무나 당연한 대답에 조금 김이 빠지나요? 하지만 이 최고 좋은 것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 익숙한 단어에 비해서 매우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좋다라고 말할 때 이 좋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한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어떤 존재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할 때 잘한다라는 의미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좋은 이어폰, 좋은 의자, 좋은 태블릿 PC라고는 얘기해도 선한 이어폰, 착한 의자, 선량한 태블릿이라고 하진 않죠. 모든 존재에는 저마다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기능과 역할이 있고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온전하고 훌륭하게 수행되는 상태인 탁월성, 아레테 또는 덕이 존재하며 이것이 현실화될 때 비로소 좋다, 훌륭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즉, 이어폰의 아레테는 깨끗한 음질과 음향으로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의자의 아레테는 그 위에 앉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편안한 것. 그리고 태블릿의 아레테는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문서 작업, 영상 시청, 필기, 독서, 게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화질이 선명하고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좋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인간이 되고 이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최고 좋은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올 텐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따르자면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면서 훌륭하게 사는 것이 최고 좋은 삶이자 행복이 되겠죠? 그럼 인간이 아니면 결코 수행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기능이란 과연 뭘까요? 예를 들어 이 감각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살거나 혹은 욕구에 따라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성 능력을 활용해서 이 생각이란 것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이성을 동반하는 영혼의 활동과 행위를 통해서 인간 고유의 탁월성, 아레테를 발휘하며 훌륭하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 즉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행복의 정의예요. 인간의 기능이 이성적 원리를 따르거나 혹은 이성적 원리를 내포하는 정신의 활동이라고 하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같은 종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하프를 타는 사람과 그것을 잘 타는 사람은 성능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다. 훌륭한 인간의 기능이란 이러한 정신의 이성적 원리에 입각한 활동 내지 행위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적 활동은 그 활동에 알맞은 행위의 규범, 즉 덕 혹은 탁월성을 가지고 수행해야만 보다 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선이란 결국 덕과 일치하는 정신활동이라 하겠다. 그리고 덕이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것에 기반하여 정신이 활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선이다. 즉, 인간은 인간만이 가진 이성 능력을 주축으로 탁월성, 즉 아레테를 발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좋음을 현실화함으로써, 즉 좋은 삶을 영위함으로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